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11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보고요. 주간 이슈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고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매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자 기준인데요. 3주 하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국은 0.04에서 0.03으로 떨어졌고요. 수도권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0.07에서 0.04. 지방은 살짝 올랐습니다. 0.01에서 0.02. 서울은 또 떨어졌네요. 0.07에서 0.05. 지난주가 0.07이었는데 0.09에서 0.07, 0.07, 0.05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도 요즘 주춤했는데 매매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전국은 0.12에서 0.12 똑같고요. 수도권 또 0.2, 0.2. 지방은 살짝 올랐죠? 0.03에서 0.04. 서울은 0.19에서 0.21. 전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높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요. 전세는 어느 정도 아파트 전세는 이제 큰 위기, 역전세, 뭐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역전세, 깡통전세 막 문제가 많았는데 적어도 아파트 시장만큼은 전세는 좀 위기가 벗어났다.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는 왜 회복을 했느냐?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옮겨왔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차라리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월세는 올랐고 전세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 지금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최근 집값 흐름이 주춤하잖아요. 주춤하다 보니 집을 굳이 지금 사야 돼? 기다려보자라는 또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전세 물량 자체는 전국적으로나 수도권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결국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전세는 특히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에 8월에 원베일리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11월에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가격을 보면 작년이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올 3월에 입주했고 작년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이 됐는데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에 개포 쪽의 새 아파트 시세가 17억, 18억 정도 가다가 입주장이 되니까 12억, 13억까지 떨어졌거든요. 11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13억, 12억 정도 하다가 조금 올라갔는데 또 퍼스트이어 개포주공 1단지 6,700세대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17억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매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좀 걱정이고요.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래프를 보면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리는데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요. 6월 말 정도에 플러스 전환을 되는데 회복이 되다가 회복 속도가 이렇게 둔화된다. 상반기 흐름이면 이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합세로 약보합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 보세요. 인천이 지금 마이너스로 또 다시 전환이 됐고요. 세종은 뭐 계속 세종은 큰 폭으로 상승이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대구도 상승 전환됐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고,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로 머물러 있었고요. 전남, 제주. 마이너스 지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조사 지역, 한국 부동산원은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상승 지역이 계속 주네요. 이게 4주 전부. 1월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131개,
123개, 114개, 105개까지 줄어들었고 하락지역은 32개, 47개, 51, 55개.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지역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약보합세를 좀 더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서울은 0.07, 0.07, 0.05로. 왜 그러냐? 부동산원 리포트를 보면 대출금리 상승과 희망 매도자, 매수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관망세로 이어졌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0.06, 0.02, 0.01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추이면 강남도 0.03, 0.03 이번 주에 0.0 이런 추세면 한 1, 2주 후면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송파구도 0.1, 0.12, 0.11, 용산구도 0.14, 0.19까지 갔다가 0.11로 뚝 떨어졌고요. 또 원구는 이제 마이너스 0.01로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그렇게 좋다라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인천은 마이너스로 갔죠. 0.02, 0.02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로 갔습니다. 청라, 가정동, 연수, 영종 쪽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도 떨어지네요. 0.09, 0.08, 0.05. 동탄신도시나 수원, 과천, 안양, 고양, 부천 같은 지역들은 그나마 상승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폭이 꺾였다라는 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한번 볼게요. 지방은 어떨까? 5대 광역시를 뽑아봤는데요. 6대 광역시네. 대전이 0.07, 0.08, 0.06 살짝 조정이 됐고 세종은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1 부산은 조금 회복되다가 마이너스 0.04, 0.04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로 살짝 다시 또 떨어졌고 대구가 0.02, 0.04에서 마이너스 0.01로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0.02, 0.01, 광주는 0.03에서 0.01, 0.01 지방도 제대로 된 큰 폭의 반등의 계기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뭔가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왜? 금리도 안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 2020년, 2021년 생긴 버블이 제거되지 않았다. 1, 2, 3월 가격이면 괜찮겠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요. 집주인들도 과연 얼마나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에 매물을 내놓고 있으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슈는요, 이게 또 나왔네요. 이거 실거주 의무 참 이거 안 해주네, 국회. 좀 해줘야 되는데요. 1.3 대책 때 올 초에 1.3 대책 발표되면서 전매 제한은 풀렸습니다. 4월에 풀렸는데 강남 3구, 용산구는 3년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을 풀렸는데 풀리면 뭐하냐고. 실거주 의무가. 이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인 국회 소위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째 계류 중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매 제한이 허용이 돼서 분양권을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게 66개 단지에 43,786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월 16일부터인가 팔 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못 파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애간장이 타죠. 이게 해주기로 했으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뭐죠? 노란 봉투법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법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은 이런 법안 먼저 좀 처리해주고 노란봉투법을 하든지 말든지 좀 알아서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TX 조기 개통으로 집값 덜 성인다. 동탄신도시, 운정 이런 지역 얘기인데 조기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GTX 역 주변
아파트 동탄 신도시 전용 8사가 뭐 20억 뭐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막상 개통되고 나면은요, 예전에 지하철 9호선도 그랬고, 신분당선도 그랬습니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면 멈춰요. 지금이 기대감 최고로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장 효과가 뭐냐면은요, 동탄 신도시가 GTX 개통이 되더라도 동탄이 광교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동탄 분들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GTX가 빨리 가긴 하는데 신분당선도 빨리 가거든요. 오히려 가격은 신분당선이 더 저렴해요. 입지적으로도. 그렇게 본다면 동탄이 광교를 넘을 수가 없고요. 광교가 판교를 넘을 수가 없고요. 판교가 잠실을 넘을 수가 없고요. 잠실이 강남, 반포 이런 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천장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천장 지역 역세권 아파트하고 내가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러면 오버슈팅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생이 형보다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좋아지려면 뭐 절대적인 입지나 인프라나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거든요. 가격 형성이 그렇게 단기간에 지하철 하나 개통으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역세권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문 아이파크자이 이문 3구역 재개발을 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았는데 이걸 청약할 때 모집 공고를 꼼꼼히 안 봐가지고요. 전용 59 DEF 84, 이게 D입니다. 84 DEF 99A가 3단지예요. 이게 입지가 달라요. 1단지, 2단지는 역세권이고요. 3단지는 청정산인가 산 기슭에 있습니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잘 모르고 그냥 엄격하게 청약하신 분들은 역세권인 줄 알았는데 상기석돼서 뭐 이런 문제가 좀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결합 개발 계획 방식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적용을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 구역을 한 개로 뭉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용적률을 높게 받아요. 3-1구역 같은 경우에 각각 개발하게 되면 용적률 255%, 3-2구역은 90% 적용이 되는데 결합 방식으로 하면 419%, 3-2구역은 살짝 낮아져서 쾌적성이 좋아졌죠. 용적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혼성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좀 본의 아니게 역세권인 줄 알았는데 1, 2단지인 줄 알았는데 3단지에 또 자기도 모르게 청약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할 때는 그 건설사 홈페이지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